이상원 양형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법 체계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동시 심판의 이익이나 국민의 생존권은 여러 의미로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될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병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까? 병합하는 것이 항상 피고인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쪼개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쪼개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사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관저공사 비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당무 개입,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댓글팀 조작, 댓글팀 구성, 운영과 관련된 또 언론 장악, 또 2단 시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는 물어보시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은 모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는 건 사실 누가 즐겁거나 누가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좀 원칙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법원행정처장님 한문철 TV 사고 영상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법 예. 판결이 있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시속 제한속도 40인데 저기 안 보이던 오토바이 오고 사고 나고 한 3초 4초 지나서 이제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차도 나가는데. 이 사고 운전하시죠? 운전합니다. 하실 줄 아시죠? 압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마 수행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이 운전자시라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운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황색불이 들어오고 나서 이미 진입했다면 당연히 또 상대방 오토바이를 또 신호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 이제 과실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복합된 요인일 텐데 1, 2심에서는 황색등 이후 진행했어도 교차로 내에서 중간에 서면 결국 차량 통행의 정체라든지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서면은 이게 물론 이제 좌회전 진입 안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서면은 당연히 여러 직진 차량 등이나 여러 좌회전 우회전 차량 등과 교통 정체와 사고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22에서 27m 교차로 내에서 정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심 같은 경우도 차량 운전자가 자신과 동승한 승객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차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대법의 판결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 이 정체 현상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안전보다도 황색등 정지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3심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저는 이제 대법관 분들께서도 당연히 운전도 하시고 다 하실 텐데 이거는 좀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저도 법조인도 아닙니다만 법조인만의 판결은 법조인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기성세대만의 것도 아니라 저희 젊은 세대들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걸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러면은 앞으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된다. 그럼 더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들이 검토하기 앞서서 재판연구원들이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대법관들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너무 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일상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제한속도 60에서 제한속도 60 멈췄어요. 멈추라 그랬잖아요. 황색으로 바뀌어서 멈췄어요. 후방 정선 보시겠습니다. 뒤에 버스. 네. 가끔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운전 미숙하신 분들 운전 실력은 천차만별이니까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차선 변경이나 직진 신호를 보는 과정이나 운전 미숙하실 수 있다 봐요. 그리고 당연히 뒷차들이 당연히 보호 운전도 해야 된다. 네, 일본어로
네. 근데 이 보호운전 할 수 있다 보는데 이건 뭐 버스나 트럭의 경우는 특히 또 소형 차량 요즘에 저희가 경차도 타고 소형 차량 이용하자고 하는데 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도 이제 뭐 추돌 해가지고 사망 사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 큰 차 타려고 하고 안전하게 뭐 다른 외제차까지도 심지어 나오는 판인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이 운전자의 스스로의 안전이나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으로 대법 판결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황색불 규정을 다 지켜라는 것보다는 원만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고 교통 체증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 경험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사건의 쟁점의 주된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재판의 역할이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조금은 더 규범적인 그런 판단을 그래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황색불 딱 바로 급정거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뒤에서 잡죠 사실. 그럴 위험성도 있겠습니다. 그건 좀 유념해서 좀그 대법 선수 판결을 보니만큼 많이 감안해 주셨습니다. 네, 꼼꼼히 보겠습니다.